형들, 우리 진짜 까놓고 얘기 좀 해보자. 다들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적 있지 않아? 아니, 솔직히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 몰라. 뭔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계속 쫓고 있다는 느낌. 그녀는 딱히 뭘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삶을 살면서 존재만 하고 있을 뿐인데 나는 하루 종일 신경이 곤두서 있잖아. 괜히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카톡 알림 하나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답장이 올까 안 올까, 일이 사라졌나 안 사라졌나, 그거 하나에 하루 기분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 일이 안 없어지면 그날 기분 다 망가지고 겨우 답장 하나 오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야, 이게 대체 뭐냐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에 흔들리는 사람이 된 거냐. 솔직히 군대에서 행보관 눈치 보던 것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그때는 차라리 목표라도 명확했지. 근데 지금 이건 뭐야. 그녀의 손가락 하나, 단어 하나에 내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 꼴이 웃기면서도 짜증나고 솔직히 좀 자존심 상하지 않냐. 근데 형들, 내가 수많은 밤을 새우고 수많은 삽질을 해보면서 딱 하나 깨달은 게 있어.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마음을 얻는 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그 방법이 사실은 상대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독이었다는 거. 이건 그냥 연애 스킬 같은 얄팍한 얘기가 아니야. 이건 인간의 본능, 그리고 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가 왜 항상 사랑 앞에서 약자가 되고 왜 항상 더 많이 주는 쪽이 상처받는지, 그 지긋지긋한 패턴을 끊어낼 열쇠가 바로 이 안에 있어.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해. 내가 더 잘해주면, 내 진심을 계속 보여주면 언젠간 알아주겠지. 우리는 이걸 무슨 정성의 법칙처럼 믿고 있잖아. 계속 연락하고 계속 표현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 언젠간 그 굳게 닫힌 마음이 열릴 거라고. 근데 형들, 미안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야. 아니, 정반대를 넘어서 최악으로 치닫게 돼. 형이 더 매달릴수록 그녀는 더 멀어지고, 형이 더 애를 쓸수록 형의 가치는 더 떨어져. 진짜 왜 그런 줄 알아? 이건 그 여자가 나빠서가 아니야. 그냥 인간이라는 동물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야. 인간은 본능적으로 갖기 힘든 것을 더 갈망하고 너무 쉽게 주어진 것의 가치는 알아보지 못해. 이건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적용되는 불변의 법칙이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희소성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핵심은 이거야. 많이 보이면 시시해지고 안 보이면 간절해진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 형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공짜로 사탕을 나눠주고 있어. 고맙긴 하지만 그걸 받으려고 막 줄을 서거나 하진 않겠지. 근데 한 달에 딱 하루, 1시간만 문을 여는 전설의 디저트 가게가 있다면 어떨까? 사람들은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라도 그걸 맛보려고 할 거야. 사탕과 디저트의 맛 차이가 그 정도의 노력을 만들었을까? 아니, 바로 아무나 가질 수 없음이라는 희소성이 그 가치를 폭발시킨 거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도 똑같아. 형이 24시간 대기조처럼 언제든 연락 가능하고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순간, 형은 길거리의 공짜 사탕이 되어버리는 거야. 고마운 존재일지는 몰라도 결코 간절한 존재는 될 수 없다는 거지. 이게 바로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야. 내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었던 거라고.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패턴을 끊어낼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듣기에는 좀 이상하고 어쩌면 비겁하게 들릴 수도 있어. 바로 한두 마디 툭 던지고 그냥 사라지는 전략이야. 문자 하나 보내고 바로 잠수. 그녀가 읽씹을 하든 안 읽씹을 하든 그냥 그대로 두는 거야. 절대로 왜 답장 안 해? 같은 찌질한 질문은 던지지 않아. 그냥 딱 거기서 스톱. 왜냐고. 침묵이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내거든. 형이 항상 곁에 있을 땐 그녀는 형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당연한 공기 같은 존재니까. 근데 형이 툭 하고 의미 있는 흔적 하나 남기고 사라지잖아? 바로 그녀 머릿속에 거대한 물음표가 하나 딱 박히는 거야. 어? 얘 왜 이러지? 나한테 화났나? 아니면 무슨 일 있나? 내가 뭐 실수했나? 이 물음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나면서 그녀는 혼자서 형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해. 그제야 비로소 형이라는 존재의 부재를 느끼고 형의 자리를 인식하게 되는 거지. 형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 이건 유치하게 밀당을 하라는 게 절대 아니야. 밀당은 관심 없는 척 연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 전략의 핵심은 연기가 아니야. 이건 조작이 아니라 내 감정의 중심을 되찾는 독립선언 같은 거야. 더 이상 그녀의 답장 하나에 내 기분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내게로 가져오는 첫 번째 훈련인 거지. 침묵을 통해 그녀에게 나를 생각할 공간을 주는 동시에 내게는 내 삶을 살아갈 시간을 되찾아오는 것. 이게 바로 모든 관계 역전의 시작이야. 물론 형들, 이게 그냥 그럴싸한 이론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 알아. 그래서 실제로 그게 먹히냐 싶을 거야. 그래서 내 얘기를 좀 해줄게. 나도 예전에는 형들이랑 똑같았어. 썸 타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정말 하루 종일 내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 거야. 아침에 눈 뜨면 잘 잤어 보내는 걸로 시작해서 점심엔 맛점해, 저녁엔 오늘 하루 어땠어까지 거의 뭐 개인 비서 수준이었지. 대화의 시작은 늘 나였고 약속을 잡는 것도 나, 그 관계를 이어가려고 끙끙대는 것도 전부 내 몫이었어. 근데 돌아오는 건 미적지근한 반응뿐이었지. 그때 그 비참함 형들은 알 거야. 그러다 어느 날 현타가 진짜 세게 온 거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싶더라고. 그래서 딱 하루, 진짜 딱 하루만 내가 먼저 연락하지 말아보기로 결심했어. 솔직히 말해서 지옥이었어. 1분에 한 번씩 핸드폰 들여다보고 혹시 무슨 일 있냐고 카톡 와 있을까봐 확인하고, 아, 그냥 지금이라도 보낼까? 괜히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에 미치겠더라고. 근데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그날 저녁 8시쯤 됐나. 조용하던 핸드폰이 딱 울리는데 그녀한테서 카톡이 온 거야. 오빠 오늘 연락 없네. 바빠? 야, 그 짧은 한 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 그 순간 깨달았지. 아, 나 혼자만 이 관계에 목매고 있던 게 아니었구나. 걔도 내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조용하니까 궁금해하고 있었구나. 그 침묵의 몇 시간이 내가 몇 주 동안 쏟아부었던 수백 개의 카톡보다 더 강력하게 내 존재감을 알려준 거야. 이건 게임에서 이겼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 내가 나 자신의 중심을 지켰을 때 비로소 관계가 평등해질 수 있다는 걸 몸으로 깨달은 첫 경험이었지. 자, 그럼 던지고 사라지기를 할 때 대체 뭘 던져야 하냐?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또 실수를 해. 바로 양으로 승부하려는 착각. 형들 카톡 대화창 한번 열어봐. 혹시 이런 출석 체크 같은 문자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아? 잘 잤어? 밥 먹었어? 오늘 뭐 했어? 퇴근했어? 이런 걸 하루에 몇 번씩 연달아 보내면 그녀가 우와, 이 사람 진짜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지? 아니 형들, 처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뭔지 알아? 그냥 루틴이 돼. 아무 감흥도 없고 진심도 안 느껴져. 심지어 나중엔 의무적으로 답장하는 기계가 된 것 같은 기분만 든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간단해. 한마디를 보내더라도 그 안에 형의 감정과 진심, 그리고 그녀만이 알아챌 수 있는 특별함이 담겨 있어야 해. 그냥 오늘도 잘 지냈어? 같은 밋밋한 질문 말고 오늘 뭐 재밌는 일 있었어? 만약 있다면 나한테 제일 먼저 말해줘야 돼. 이렇게 보내는 거야. 느낌이 완전 다르지. 또는 그날 그녀가 뭔가 힘들어 보였다는 걸 안다면 오늘 좀 버거워 보였는데 너무 애쓰지 마.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한 줄만 보내도 그 감정선이 진짜 심장에 쿵 하고 박힌다고. 내가 예전에 진짜 이런 경험이 있어.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여자 사람 친구한테서 카톡이 딱 하나 왔어. 정말 딱 한 줄. 오늘 라디오에서 너 좋아하던 노래 나오더라. 괜히 네 생각났어. 잘 지내? 야, 그 순간 진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 그 노래 나랑 그 친구가 딱 한 번 같이 들었던 거였거든. 수백 개의 안부 문자보다 그 사소한 기억 하나를 담은 진심 어린 한 줄이 몇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내 마음을 그냥 쿡 찔러버린 거야. 형들, 우리가 노려야 할 포인트가 바로 그거야. 톡은 많이 보낼 필요가 없어. 중요한 건 그 한 줄이 얼마나 나다운지, 그리고 얼마나 그녀에게만 닿을 수 있는지야. 반복되는 똑같은 문자는 그냥 소음이고 스팸 메시지일 뿐이야. 하지만 감정이 담긴 단 한 줄은 마치 오래 간직한 손편지처럼 느껴질 수 있어. 형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우리가 마음을 꿰뚫는 한마디를 보냈다고 치자. 그 다음이 진짜 승부처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문자 보내고 나서 뭐 해? 아마 99%는 이럴걸. 핸드폰 손에 쥐고 뚫어져라 쳐다보고 1초마다 새로 고침하면서 그녀가 읽었나 안 읽었나 확인하고, 답장이 10분만 늦어져도 머릿속에선 온갖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아, 내가 너무 나갔나? 이 말이 별로였나? 바쁜가? 아니면 그냥 씹는 건가? 이 생각 자체가 형을 더 초라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야. 그 초조한 에너지는 스크린을 뚫고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돼. 왜냐고? 그건 나는 네 반응이 필요해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거든. 여기서 진짜 어른의 여유가 필요한 거야. 그건 바로 문자를 보낼 때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 태도. 형이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답장을 받기 위한 미끼가 아니야. 그건 그냥 내 마음을 전달하는 행위 그 자체로 끝나야 해. 우체부가 편지를 전해주고 그 집 앞에서 답장 올 때까지 서서 기다리진 않잖아.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순간 그의 임무는 끝난 거야. 우리도 똑같아. 형이 진심을 담은 한마디를 보냈다면 그걸로 형의 역할은 끝난 거야. 그 다음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지. 그녀가 감동을 하든 무시를 하든 그건 더 이상 형의 통제 영역이 아니야.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형은 관계에서 엄청난 자유를 얻게 돼. 그녀 입장에선 어떨까? 답장을 하든 안 하든 이 남자는 흔들림이 없어. 자기 할 일 하고 자기 삶을 살아. 그 모습에서 아, 이 사람은 나한테 목매는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만의 단단한 세계가 있구나 라는 인식을 받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원본에서 말했던 선택받고 싶어 하지 않는 태도의 핵심이야. 내가 널 선택할 수도 있지만 네가 날 선택하지 않아도 내 인생은 아무 문제 없다는 그 자신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태도가 상대를 미치도록 끌어당기지. 그러니 형들, 이제부터는 보내고 그냥 잊어. 그게 포인트야. 형들, 이건 좀 찔리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봐. 우리 남자들이 관계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가 뭔지 알아? 바로 내가 항상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착각이야. 연락은 내가 먼저 해야지. 대화는 내가 이끌어야지. 내가 리드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그냥 흐지부지 될 거야. 겉보기엔 이게 되게 리더십 있고 멋있어 보이지? 근데 솔직히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자고. 그건 자신감이라기보다 사실은 깊은 불안감에서 나오는 행동이야. 내가 지금 연락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근데 형, 딱 한 번만 이렇게 해보자. 이번엔 그녀가 먼저 하게 그냥 냅둬 보는 거야. 형이 늘 먼저 말을 걸고 먼저 톡을 보내고 먼저 반응하던 그 흐름을 딱 멈추고 그냥 조용히 있어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처음엔 진짜 조마조마하고 미칠 것 같을 거야. 얘 왜 연락 안 하지? 나한테 마음 떴나? 혹시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겠지. 근데 형이 그 불안한 시간을 딱 버텨내잖아? 그럼 놀랍게도 그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 이건 내가 직접 겪어봐서 하는 말이야. 예전에 썸 타던 친구랑 매일같이 톡을 했었는데 언제나 시작은 나였어. 근데 하루는 오늘은 절대 먼저 안 보낸다고 마음먹고 내 일에만 집중했지. 진짜 신기하게도 그날 저녁에 먼저 연락이 오더라. 오빠 오늘은 연락 없네. 바빠? 그 순간 느꼈다니까. 아, 나만 이 관계에 안 달라 있었던 게 아니구나. 그녀도 나를 기다렸고 궁금해했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형이 먼저 연락 안 했다고 해서 관심이 없다는 느낌을 주면 절대 안 돼. 그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다가갈 공간을 열어주는 거야 라는 느낌이어야 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에 더 큰 애착을 느껴. 항상 손만 뻗으면 닿는 사람보다 가끔은 내가 먼저 찾아야 보이는 사람한테 더 마음이 간다고. 형이 항상 먼저 다가가면 그녀는 편하겠지. 아, 이 사람은 어차피 먼저 연락하겠지. 근데 그 당연했던 패턴이 딱 깨지는 순간 그녀는 결핍을 느껴. 오늘 왜 조용하지? 그 공백을 혼자만의 상상으로 채우기 시작하다가 결국엔 먼저 손을 내밀게 되어 있어. 이건 밀당이나 게임이 아니야. 한쪽만 계속 다가가고 한쪽은 받기만 하는 관계는 연애가 아니라 팬과 아이돌 관계일 뿐이야. 가끔은 형이 이번엔 네가 다가와 봐라는 무언의 사인을 보내줘야 해. 그게 진짜 관계를 건강하고 평등하게 만드는 거야. 자, 근데 형들, 여기서 진짜 찐 핵심이 나와. 앞에서 문자 얘기, 침묵 얘기, 먼저 연락 안 하는 얘기 다 했잖아.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근본 바탕, 그 침묵을 진짜 매력으로 만들어주는 본질이 뭔지 알아? 바로 이거야. 형이 자기 인생에 진짜로 몰두하고 있느냐, 아니냐. 정말이야. 연락을 안 하는 행위 자체가 무슨 비밀 병기처럼 쓰이는 게 아니라고. 그 침묵의 뒷배경에 뭐가 깔려 있느냐가 전부야. 예를 들어 형이 일부러 연락 안 하고 침묵 타이밍을 조절한다고 쳐. 근데 하루 종일 그녀 생각만 하고 핸드폰만 쳐다보면서 왜 답장 안 오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럼 형은 그냥 비참하게 참고 있는 놈이 되는 거야. 그 침묵은 아무런 힘도 매력도 없어. 오히려 형의 불안감만 더 커질 뿐이지. 반대로 형이 진짜로 바빠. 헬스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무게를 치고 있거나 회사에서 미친 듯이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거나 주말엔 캠핑 가서 자연을 만끽하고 있거나 그럴 때 형이 자연스럽게 연락을 못하는 거. 그게 진짜 찐 매력이고 그게 진짜 마법인 거야. 왜냐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 끌리게 되어 있어. 형이 그녀 인생에 잠시 등장하는 조연이 아니라 형이라는 단단한 세계를 가진 주인공이 되면 그제서야 그녀는 형의 세계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고.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바쁘지? 이런 궁금증이 쌓이면 그때부터 그녀가 형을 쫓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아는 형 중에 마라톤에 미쳐 있는 형이 있거든. SNS에도 온통 자기 러닝 기록뿐이야. 처음엔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투덜대다가 지금은 뭔지 알아? 지인들한테 자랑한대. 우리 오빠 오늘도 10km 뛰고 왔어. 왜? 그 형은 여자친구의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세상에 열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형들 자존감도 그냥 수직 상승해. 연락 안 온다고 불안하지 않아. 답장이 늦어도 기분이 상하지 않아. 왜냐면 형은 다른 데 집중하느라 바쁘거든. 예전엔 문자 하나에 하루 종일 감정이 너를 띄웠다면 지금은 그냥 아, 바쁜가 보네 하고 넘기게 돼. 이게 진짜 어른의 여유야.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형이 그렇게 쿨해지면 그녀는 불안해져. 나한테 신경 안 쓰나? 내가 이 사람한테 중요한 존재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녀는 형을 더 붙잡고 싶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 역설이지. 쫓아가지 않을 때 오히려 쫓아오게 만든다. 형들, 이건 약간 디테일한 기술인데 진짜 고수와 하수는 여기서 갈려. 우리가 카톡이나 DM을 주고받을 때 대화 보통 어떻게 끝내? 잘 자. 응, 내일 봐. 나 그럼 씻고 잘게. 보통 이런 식이지. 대화의 끝을 알리는 완벽한 마침표. 그냥 이야기 끝.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말이야, 이제부터 이걸 조금만 바꿔보자. 대화의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물음표나 말줄임표를 남기는 거야. 뭐랄까, 대화로 영화 예고편을 만드는 거지. 영화 예고편이 어때? 가장 흥미진진한 장면만 보여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끊어버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돈 내고 극장 가서 본편을 보게 만드는 거고, 우리의 대화 마무리도 그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형이랑 그녀가 영화 얘기를 하다가 대화가 마무리될 때쯤 그냥 재밌겠네, 나중에 보자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와, 이 영화 완전 우리 스타일인데? 아 맞다,
이거 보니까 생각났는데 내가 저번에 여행 가서 진짜 영화 같은 일 겪었잖아. 이건 카톡으로 풀기엔 너무 길다. 다음에 만나면 제대로 썰 풀어줄게. 이렇게 딱 한마디 던지고 슬쩍 빠져나오는 거야. 이게 뭐가 다르냐면 형은 대화에 미래를 심어놓는 거야. 그녀 입장에선 영화는 언제 보지? 여행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다음에 언제 만나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계속 형과의 다음 챕터를 그리게 돼. 형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녀는 혼자 형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거지.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완결된 이야기에 강하게 끌리거든. 이게 바로 상대방 머릿속에 거대한 질문 하나를 박아두고 나오는 기술이야.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오글거리게 티를 내면 안 된다는 거. 어제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건 다음에 알려줄게. 이딴 식으로 가면 그냥 유치한 드라마 놀이가 되는 거야. 그냥 일상 대화 속에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런 여운 남기기는 단순히 대화 기술을 넘어서 형이 그만큼 급하지 않고 여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야. 보통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지금 당장 다음 약속을 잡으려고 하거든. 근데 형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되지 뭐. 이런 바이브를 보여주니까 그 자체가 엄청나게 안정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야. 아, 이 사람은 나한테 목매는 게 아니구나. 근데 왜 자꾸 생각나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바로 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지. 정리하자면 이거야. 대화 끝날 때 완전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마. 다음 편을 기대하게 만드는 예고편 하나를 슬쩍 남겨. 그러면 형의 말은 끝났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형과의 대화가 계속 재생되고 있을 거야. 형들, 이 얘기까지 왔으면 이제 거의 정상에 다 온 거야. 오늘 얘기 다 좋았는데 마지막으로 진짜 핵심적인 디테일 하나만 더 짚고 가자. 대화는 알아서 잘 끊을 줄 알아야 한다. 이거 들으면 에이, 그게 뭐 대수라고 싶지. 근데 의외로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기서 무너져. 잘 이어가던 대화도 괜히 질질 끌다가 망쳐버린다고. 형들도 한 번쯤 이런 적 있잖아. 대화가 막 불붙어서 너무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 할 말이 딱 떨어지는 그 어색한 정적. 또 뭐 말하지? 하면서 억지로 아무 질문이나 던졌는데 그녀는 크크 같은 단답. 그리고 대화는 그대로 끝. 인정. 형,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욕심내서 그래. 좋았던 분위기를 1분 1초라도 더 이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오히려 모든 걸 망치는 거라고. 진짜 고수는 파티가 가장 뜨거울 때 자리를 뜨는 사람이야. 대화도 똑같아. 가장 재밌을 때, 가장 웃음이 터질 때, 바로 그때 형이 먼저 손을 털고 나오는 거야. 그 타이밍, 그게 진짜 예술이고 그게 진짜 멋인 거야. 예를 들어 막 웃고 떠들다가 분위기가 최고조일 때 형이 딱 끊는 거지. 야, 나 지금 헬스장 가야 해서 이따 연락할게. 혹은 이제 미팅 들어가야겠다. 근데 오늘 대화 진짜 재밌었다. 다음에 또 얘기하자. 이 되게 사소해 보이는 한 줄에 형의 모든 바이브가 다 담겨 있어. 나는 너와의 대화가 즐거웠지만 동시에 나에게는 지금 당장 해야 할 더 중요한 내 삶의 일이 있다. 이게 바로 자기 삶을 사는 남자의 언어야. 그녀는 그 대화의 끝을 어떻게 기억할까? 지루하고 어색했던 순간이 아니라 최고로 즐거웠던 순간으로 기억해. 그리고 아쉬워하게 돼. 벌써 끝이야.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아쉬움이 형을 계속 생각나게 만들고 다음 연락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야. 형이 대화를 끊었는데 오히려 그녀가 아쉬워한다. 이게 진짜 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순간이지. 물론 여기서 절대 조심해야 할 거. 갑자기 대화 툭 끊고 그냥 잠수 타는 건 최악이야. 그건 그냥 무례하고 배려 없는 놈으로 찍히는 지름길이라고. 아무리 바빠도 나 지금 뭐 좀 하고 다시 연락할게. 이 한마디의 예의는 지키자. 정리하자면 대화 억지로 늘리지 마. 분위기가 최고조일 때 내가 먼저 한 발 빼는 용기를 가져. 잘 끊어낸 대화는 다음 대화의 가장 완벽한 시작이 되는 거야. 마무리 잘하는 남자, 그게 진짜 센스 있고 매력 있는 남자다. 형들,
우리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얘기들을 했어. 문자 보내고 사라지기, 여운 남기기, 대화 끊는 타이밍까지. 근데 이제 진짜 본질로 들어가야 해. 이 모든 기술들이 결국 하나의 뿌리로 귀결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게 뭔지 알아? 바로 형에게 자기만의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야. 이게 없으면 앞에서 말한 모든 전략들은 그냥 어설픈 영이고 속임수고 결국엔 다 티나게 돼 있어. 왜냐고? 연애는 언제든 변수가 생겨. 오늘 미치도록 좋다가도 내일 갑자기 식을 수 있고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날 수도 있어. 그럴 때마다 형이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그 관계는 절대 오래갈 수 없어. 형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연애가 형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당당한 한 부분이어야만 해. 형의 삶이라는 거대한 우주 안에 연애라는 아름다운 행성이 떠있는 그림이어야 한다고. 많은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 우주의 중심을 통째로 그녀에게 내줘버려. 내 모든 시간, 감정, 계획이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지. 근데 그게 바로 매력이 사라지는 시작점이야.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만의 중심이 단단한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어 해. 내가 없어도 자기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더 존중하게 되고 더 매력을 느낀다고. 형이 자기 일에 몰두하고 땀 흘려 운동하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그 모습 자체가 나는 너 없이도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그 메시지를 받은 여자는 안심해. 그리고 동시에 생각하지. 이 멋진 남자의 세계에 나도 중요한 일부가 되고 싶다. 이게 진짜 끌림의 본질이야.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모든 기술들, 연락을 줄이고 침묵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이걸 보여주기 위한 자연스러운 결과물일 뿐이야. 진짜 바쁘고 진짜 내 삶에 집중하니까 연락이 줄어드는 거지. 연락을 줄이려고 일부러 바쁜 척하는 게 아니라고. 그 순서가 바뀌면 모든 게 가짜가 돼. 그러니까 형들, 이제부턴 기술에 집착하지 마. 대신 형의 세계를 만들어. 그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 그러면 형은 더 이상 그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게 될 거야. 누가 떠나가도 무너지지 않을 거고, 누가 다가와도 과하게 흥분하지 않을 거야. 그 단단한 중심, 그게 바로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인 매력이다. 형들, 오늘은 좀 조용하게 진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동안 우리 계속 톡, 연락, 타이밍 같은 실전 기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아무리 전략을 완벽하게 짜고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도 형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꽉 박혀 있으면 결국엔 그게 다 티나게 돼 있어. 오늘은 그 돌덩이 얘기를 해볼게. 바로 용서야. 근데 남을 용서하는 그런 뻔한 얘기 말고 과거의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 솔직히 말해봐. 지난 연애 중에 아니면 지금 막 끝난 관계에서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만 안 했어도, 그날 하루만 참았어도, 이런 생각에 밤잠 설치고 이불킥한 적 우리 다 한 번쯤은 있잖아. 그 기억은 진짜 무서운 거야, 형들. 겉으론 멀쩡한 척이라고 친구들 만나서 웃고 떠들지. 근데 혼자 있는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 장면이 흑백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재생되는 거야. 내가 뱉었던 이기적인 말, 내가 보였던 찌질한 행동,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지 신경도 안 쓰고 내 감정만 앞세웠던 그 순간들. 그리고 모든 게 다 지나간 뒤에야 깨닫는 거지. 아, 그건 내 잘못이었구나. 근데 문제는 그 깨달음이 자책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야. 이 죄책감이라는 유령은 형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려고 할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서 귓가에 속삭여. 네가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 목소리 때문에 좋은 사람 앞에서 괜히 주눅들고 받아도 될 사랑 앞에서 망설이게 되는 거야. 전 여친이 아니라 과거의 내 실수가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라고. 근데 형들, 이제 그만 놓아주자. 그 실수, 그 후회. 형도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야.
감정적으로 미숙했고 어렸고 서툴렀잖아.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지독했던 실수 덕분에 형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성장인데. 과거의 실수는 형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미래의 형을 더 나은 남자로 만들어줄 가장 비싼 수업료였다고 생각해야 해. 그러니 이제 그때의 나를 안아주자.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많이 힘들었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미숙했지만 그래도 넌 진심이었잖아. 이 말을 다른 누구도 아닌 형이 형 자신에게 꼭 해줘야 해. 형들, 근데 나 자신을 용서한다는 말, 이게 뭔가 그럴싸하고 멋있는 말 같지. 근데 실제로 해보면 진짜 지독하게 어려워.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 대부분 가짜거든. 그냥 에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대충 덮어버리는 거. 그건 용서가 아니야 형들. 그건 그냥 변명이고 현실 도피야. 진짜 용서는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용기가 필요한 과정이야. 그게 뭐냐고. 그건 바로 내가 저지른 잘못, 그 찌질하고 이기적이었던 순간을 필터 없이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걸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했다는 걸 뼈저리게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지. 그래도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 실수 하나가 네 전부를 규정하진 않아. 형, 이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그게 상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 모든 걸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래서 더 부끄럽고 더 창피하고 더 받아들이기 싫은 거야. 근데 거기서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지 않고 그때의 나도 그냥 불완전한 인간이었을 뿐이다 라고 인정해주는 거. 이게 진짜 용서고 이게 진짜 강한 사람이 하는 일이야. 우리는 앞으로도 실수할 거야.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 중요한 건 그 실수 하나에 내 영혼 전체를 저당 잡히지 말자는 거야. 고대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그랬다잖아. 일어난 일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건 너를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현실이라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현실을 딛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뿐이야. 과거의 그 한 장면 때문에 지금 좋은 사람을 만나도 나는 자격 없어라고 느끼고, 행복한 순간에도 죄책감을 느끼고,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픈 거. 그거 다 형이 아직 과거의 형을 놓아주지 않아서 그래. 용서는 면죄부가 아니야. 그냥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형 자신을 꺼내주는 과정이라고. 그게 있어야 앞으로 좋은 일이 생겨도 형 마음이 괜찮아, 이 행복을 받아도 돼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실수는 있었지만 나는 그 실수 안에 갇혀 살지는 않겠다. 그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고 그게 진짜 강해지는 길이야. 자, 형들. 이렇게 우리 오늘도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다. 처음엔 그냥 문자 보내고 조용히 있는 게 왜 먹힐까 하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지. 근데 어느새 우리 얘기는 사랑과 자존감, 그리고 과거의 나를 대하는 태도까지, 우리 인생의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왔어. 결국엔 깨닫게 되잖아. 이건 누군가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려는 장의술이 아니라 진짜 멋있는 한 명의 남자가 되기 위한 성장의 과정이었다는 걸. 우리가 말했던 그 모든 전략들, 문자 후 침묵은 그녀를 헷갈리게 만들려는 유치한 심보로 쓰는 게 아니야. 그건 외적인 현상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형의 단단한 중심이야. 형이 연락을 줄이는 진짜 이유는 밀당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형에게도 쏟아야 할 에너지가 있고 지켜야 할 소중한 시간이 있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야. 형이 침묵하는 이유는 삐져서도 아니고 관심이 식어서도 아니야. 형은 그 시간에도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트랙을 맹렬히 달리고 있기 때문이야. 이 모든 행동들은 결국 단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돼. 나는 조급하지 않다. 나는 너의 반응 하나에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형들, 이게 진짜 존나 멋있는 거라고.
그 바이브 하나만으로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충분하고도 남아. 마지막으로 내가 항상 가슴에 새기는 말인데, 진짜 강한 사람은 상대를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야. 형이 기다릴 줄 알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줄 줄 알고, 세상이 흔들려도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면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진짜다라고 느끼게 될 거야. 형이 이미 잘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아. 여기까지 이 긴 얘기를 따라온 것만 봐도 형은 이미 어제의 자신을 넘어서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자. 이건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유튜브 알고리즘을 위한 것도 아니야. 이건 그냥 형이 형 자신에게 조용히 하는 약속이야. 나 이제부터는 조급함이 아닌 평화를, 미숙함이 아닌 성숙을, 그리고 집착이 아닌 진짜 사랑을 선택하겠다. 그 다짐을 숫자 7 하나에 담는 거야. 형들, 오늘도 긴 얘기 들어주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진심으로 말하는데 형들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앞으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끼리 또 솔직하고 깊은 얘기 나눠보자. 오늘도 수고했어. 평온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형은 잘하고 있어. 우리 다음에 또 보자.